10강의 3점 여러분이 빠르게 눈으로 따라오면서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은하 AB의 가시광선 영상입니다. 자, 가시광선 영상. 우리가 가시광선 영상 같은 경우는 뭐로 본 거죠? 우리 눈이 가시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양을 통해서 분류를 한 대표적인 아저씨가 누구죠? 그렇죠. 그래서 허블의 은하 분류가 나오면 걔는 무슨 파장을 활용한 거다? 가시 파장을 활용한 거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얘는 무슨 은하예요? 그쵸, 막대기가 있는 나선 은하. 그래서 영어로 쓰면 라지 S, 라지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타원이니까 이겠죠? 이렇게 그죠? 어떻게든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 제로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제로면은 완전 동글동글한 거잖아요. 얘는 약간 동그랗지 않으니까 이런 거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평균 호모가 더 높은 거는 누구예요? 이건 개념이죠. A.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B가 더 큰 거는 예를 들면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물어보고 있기는 한데 나이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그죠?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SB형에 해당한다. 이거 진짜 가끔 변태 같은 사설 문제에서 어떤 거 나오냐면 SB랑 S 스몰 b랑 다른 거 이해돼요? 그렇죠. 이렇게도 납니다. 네, 이렇게도 됩니다. 사실 왜냐면 제가 내신에서 이렇게 냈었거든요. 네, 바로 그냥 다 같이 틀리던데 라지 S의 라지 B는 막대 나선 은하인 거고 라지 S의 스몰 b는 나선 은하인데 팔이 조금 풀린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건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가 더 높을까요? 요쪽이 더 맞겠죠. 그래서 3번 빠르게 하겠습니다. K사 특이 은하죠. 보시면 K사의 특징은 뭐죠? 굉장히 멀리 있어서 그냥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특이 은하다. 은하는 별이 몇 개 모여야 은하라고 하죠? 보통 수천억 개는 모여야 은하라고 하는데 워낙 멀리 있으니까 별 하나처럼 보이는 친구. 그래서 AB는 주요 적색편이 Z가 1.4로 같게 측정됐습니다. 뭐 어떤 것 때문에 같답니다. 중력 렌즈 현상인가요? 그렇죠? 네. 완벽하게 어떤 광학적 성질이 똑같은데 두 개처럼 보이는 이유는 중력 렌즈 현상 때문이다. 적색편이는 그러면은 작을까요? 둘 다 1.4로 기억의 적색편이 은하가 이거 상황을 보여드리면 우리 눈이 이렇게 있는데 K산 저 멀리 있죠. 근데 지금 이 은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를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켜주는 거죠. 그럼 뭐가 더 가깝죠? 은하가 K사보다 더 가까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적색 편이가 더 작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질문. A와 B 이 두 개를 광학적 분광 관측했을 때 적색 편이랑은 어떨까? 같아요. 왜냐면 동일한 거니까. 그죠? 스펙트럼에 나타난 이거 보네 이거 고유 파장분의 파장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적색 편이랑 그 Z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두 개는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 답은 5번. 됐죠? 자, 똑같이 또 특이 은하가 나왔습니다. K사랑 세이퍼트 은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딱 그림 보자마자 K사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작아요. 그렇죠. 이게 은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별이랑 거의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K사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세이퍼트 은하.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는 가시 영상에서 즉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뭐로 보이죠? 은하. 무슨 은하? 아니야. 무슨 은하?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 타원 은하처럼 보이는 건 전파 은하죠. 전파 은하가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K사. 얘 같은 경우 지금 나선 은하로 보이잖아요. 그죠? K사는 가고요. 나는 나선 은하로 보이니까 E예요? S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는 가가 뭔가요? K사가 네. 항상 멀다. 그죠? 4번.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B의 스펙트럼이고요. 이거 한번 눈으로 풀어보세요. 한 1, 2분 드리겠습니다. 갈 길이 멀더라도 풀어볼 건 풀어봐야지. 금방 나옵니까? 살살 하면서 갈게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 B인데 우리 은하에서 A, B를 봤는데
기준 파장에 비해서 A는 30, B는 5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은하는 A가 3R 떨어져 있으면 B는 5R. 얘가 3V라면 얘는 5V.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 반대로 B에서 관측할 때는 A가 또 우리 은하가 1.25배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계산한 법 알죠? 후퇴 속도? 네. 기준 파장 600분의 변환 파장 30 얹고 빛의 속도 C. C는 줬죠. 저기서 3 곱하기 10의 5제곱 계산하면은 15,000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람다 같은 경우는 510보다 작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수학에서 그 객관식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도 기니디 있을 때 어떤 특정 숫자가 보기에 등장했을 때 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쵸?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 510이 어떻게 하면 나와요? 30. 그죠? 480에 30 더하면 510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지만은 Z 적색 편이량 같은 경우는 기준 파장분의 변환 파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 기준 파장이 변하면 위에 변하는 파장도 바뀌어야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 보세요. 예를 들면은 어떤 동일한 천체가 후퇴를 하는데 내가 기준 파장을 400으로 잡았는데 4만큼 편이 됐어. 그러면은 적색 편이랑 Z는 400분의 4니까 0.01. 한마디로 빛의 속도의 100분의 1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동일한 은하를 기준 파장 500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편이 돼야 돼? 500분의 4가 아니라 500분의 5가 돼야 100분의 1이 유지된다고. 만약 600을 잡으면 600분의 6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600을 잡았을 때 30이 편이 됐으면 600분의 300이 이 은하 A에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80을 잡으면은 똑같이 3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고 30보다 작아야지 갭 차이가 유지가 되겠죠, 비율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좀 별표를 쳐놓으셔라. 너무 중요한 거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별표. 작다 맞다. A에서 관측했을 때 우리 은하 시선 방향 이루는 각은 90도부터 작냐? 이거 어떻게 할까요? 1.25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 보입니다. 1.25배가 힌트 줄까? 분수로 쓰면 어떻게 되죠? 4분의 5. 어머! 3도 보이고 5도 보이고 4도 보이고 왠지 그리고 싶지 않나요? 그죠? 왠지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나오는 센스예요. 어떻게 이런 게 보여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존에 주어진 자료는 우리 은하에서 은하 볼 때 A 볼 때 3, 우리 은하에서 A 볼 때 3, 그 다음에 우리가 B 볼 때 5 이랬는데 문제에서 준 문장을 보시면은 B에서 봤을 때 우리 은하가 1.25, B에서 봤을 때 우리 은하가 5인 거에 비해서 A는 4니까 4분의 5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아다리를 맞추는 센스. 그래서 A에서 관측했을 때 B랑 우리 은하는 여기 있네요. A에서 봤을 때 이 두 개는 90도보다 작은 게 아니라 정확히 90도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라고 한 거고. 5번 또 빠르게 갈게요. K사가 많이 나오네요. 비거 스펙트럼 좋네요. 우리 은하의 내부에 있나요? K사는 아주 멀리 있는 외부 은하. H 델타선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친구인데 76.8 이게 왜 나왔는지 보시라고. 이거 뭐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이게 뭐 얘는 뭐의 편이량이죠? 베타가 베타만큼 편이 될 때. 그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긴 기준으로 잡았을 때 76.8이었어. 그러면 더 짧은 기준인 델타를 잡았을 때는 요 갭 차이는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죠? 그래서 됐다. 중심에 매우 큰 블랙홀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우리가 개념에서 알고 있는 내용. 자, 성수 됐습니다. B에 대한 설명 봅니다. B 봤을 때 전체적인 경향성이 요 하얀색 동그라미 뭐예요? 나가. 검은색 동그라미 뭐예요? 가보다 더 크게 나오죠. 허블 상수가. 그래서 우리가 물어본 B 기간에서 H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저는 이거 써놓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30분 동안 20문제를 풀 거고 집 가기 20분, 10분 전에 풀고 있을 때라 집중력이 떨어질 거고 풀고 나서 OMR 카드 마킹 전에 또 한 번 더 검토를 하실 텐데 그때 얘를 눈으로 다시 푼다고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푸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가나 허블 상수 평균값 차는 A 기간보다 큰가요? 얘네들은 또이 검은 점과 하얀 점 비슷했는데 여긴 확실히 갭 차이가 나죠. 크다. 정답. 우주의 나이 어떻게 구합니까? 편상속도 일정하다 가정했을 때는 얘 역순위가 써놔. 이거 쓴다고 시간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로 구한 값이 많아요? 아니요. 더 적어요.
그죠? 써놓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원 크기는 또 어떻게 구하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C 곱하면 되니까 사실 얘에 비례하는 거죠. 그럼 가로 구한 값이 큰가요? 그렇네요. 써놓으면 얼마나 편해. 검토할 때도 편하겠죠. 오케이. 자, 7번 가겠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 그죠? 스펙트럼에 나타난 수선은 이거 뭐라 그랬죠? 고유 파장분의 파장분해량 Z 같은 경우는 뭐가 더 클까요? 우리로부터 더 멀리 있는 A가 더 크겠죠. 그 다음 A는 중력 렌즈에서 여러 상으로 볼 수 있겠죠. 이거 만약에 B는 A로 바꾸면 맞을까 틀릴까? 안 됩니다. 이거 개념이에요. B의 질량이 클수록 세타 커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시공간을 많이 휘게 만든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빅뱅이 시간에 따른 우주 온도 어떻게 되죠? 시간의 감에 따라서 우주 온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요? 왜?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렇죠. 이씨. 그래서 정상 우주론이 리젝트 당하고 팽창은 하지만 계속 생기니까 온도가 일정하다 헛소리였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은 뭔가 생기지 않지만 팽창하니까 온도가 떨어지죠. 어머! 불투명과 투명의 경계 이거 언제입니까? 38만 년에 무슨 일이 생기는데? 그쵸? 중성 원자가 생기고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기고, 알겠죠? 네, 38만 년 맞고요. 헬륨 원자 이건 언제 생기는데? 3분입니다. 그렇죠. 3분의 1때 생기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맞지 않다.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은 현재가 짧나요? 파장이 짧으면 온도는 어떤데? 높죠. 그럼 현재는 온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파장은 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파장과 온도와의 관계 놓치면 안 되고. 9번. 아유, 이거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났는데 개념이죠. 일정한 거 뭐죠? 암흑 에너지고. 둘 다 떨어지는데 더 항상 전 우주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더 많은 놈이 누구예요? 네, 암흑 물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B가 보통 물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현재의 비율을 외워놓으세요. 제일 많은 거 뭐죠? 암흑 에너지. 그 다음 암흑 물질. 그 다음에 보통 물질. 암흑 에너지 대충 얼마 하게? 12.84. 대충 70. 네? 70. 25. 오,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외워놓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좀 고통스럽습니다. 외워놓으세요.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지구 표면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 70. 암흑 에너지 70. 뭐 어떻게든 기억하세요. 럭키 세븐이니까 70이라 하든 외워놓으세요. 우리 은하에서 A가 뭐죠? 암흑 물질. 은하 중심부에 있나요? 자, 이거 좀 체크합시다. 그럼 암흑 물질 어디 있는 애? 한다 그대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쪽에 있습니다. 바깥쪽. 어떻게 알죠? 싹 이렇게 도는. 아, 그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그죠? 그래서 수특에 있는 답지에 뭐라 써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복습 잘 하셔야 돼요. 은하 원반 헤일로에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어디? 원반이나 헤일로에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케이?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전자기파 관측하는 거, 이용해서 관측하는 거 뭡니까? 보통 물질이고요. 그리고 목 아파. 우주 구성 요소 중 C의 비율,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C의 비율은 증가하죠. 근데 얘는 일정하잖아. 얘는 Y축이 밀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밀도라고 물어보면 일정이고, 양으로 물어보면 총량이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증가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분들은 제 채널에 와서 개념 영상 제가 한 번에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를 좀 보세요. 이거 한 20분 30분이면 봅니다. 진짜 그냥 다 때려서 설명하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 다 보세요 좀. 그 다음에 2번 10번 가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라서 뭐 그냥 제가 할게요. 복잡해 보이는데 해볼래요? 네. 네, 한 1, 2분 드리겠습니다. 나 A에서 BC를 봤는데 수태 속도가 14대 21, 2대 3이네. 그러면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이만큼 떨어져 있고 또 C는 3만큼 떨어진 어딘가 있겠네.
근데 다행히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했으니까 C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이거거나 이거거나, 그죠? 여러분이 작년, 재작년 수능 완성 기출문제 이런 걸 풀다 보면 은하가 지금 몇 개 등장했죠? 3개요. 3개. 은하가 하나밖에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 은하든 뭐든 간에 다른 은하 하나를 더 보죠. 그러면은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무조건 선이죠. 네. 근데 여기 은하가 하나 더 등장해. 총 은하가 한마디로 3개 있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되죠? 면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은하가 하나 더 등장해서 주어진 은하가 4개라면 아니 이렇게 돼서 다음 평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가 이루는 평면 외에 다른 공간에 이렇게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를 생각 안 한 채로 여러분이 그냥 평면이겠지 하고 풀면은 안 풀리는 문제가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문제를 풀 때 은하가 하나, 둘, 3개가 있네를 일단 생각하고서 들어가는 게 옳은 접근 방식이에요. 만약에 은하가 이럴 수 있죠.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 ABC 이러면 은하가 지금 이 문제 상황에 몇 개 있는 거죠? 우리 은하와 ABC니까 4개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만에 하나이긴 하지만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열어놓고 문제를 푸시라고. 아시겠죠? 가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A가 기억이 조금 계산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A를 480으로 활용했을 땐 요만큼 바뀌었고 600으로 활용했을 땐 요만큼 바뀌었는데 동일한 은하니까 Z는 어때야 돼요? 480을 쓸 때도 600을 쓸 때도 같아야죠. 480 쓸 때는 A, 600을 쓸 때는 B.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B분의 A는 그렇죠. 5분의 4가 되죠. 600분의 480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허블 상수는 이거 V는 HR이니까 이거분의 이거 해서 구해주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 B에서 볼 때 AC는 같은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 줬잖아요. 600인데 70이니까 600분의 70이 Z니까 여기다가 C 곱해서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면 아마 350 나올 거, 35,000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2, 여기는 3, 얘는 5. 그래서 2대 3대 5 비율이 나와서 C가 여기 있어야지 딱 이렇게 5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C가 그죠? C가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B에서 볼 때 A와 C는 같은 방향에 위치한다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됐다. 뭐야 이거 틀렸는데? 5분의 4, 그죠? 됐죠? 자, 11번 빠르게. A와 B 뭐가 정상 우주로니까요? 가요. 가가 정상, 얘는 빅뱅, 그쵸? 그래서 가에서 기억은 B에 해당할까요? 아니요? 이거 그런 거? 그 뭐야? 이게 B일까? 나 같으면 아니라고. 아니죠. 왜냐면은 A와 B가 이만큼 떨어져 있었으면 얘가 여기서도 좀 멀어졌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의 정체는 뭔데? B가 아니고 A, B 사이에 새롭게 열린 거죠. 새롭게 생긴 거죠. 그래서 땡, 이거만 좀 실수할 수 있어요. 나에서만 우주 배경 복사에서 존재를 설명할 수 있나요? 맞아요? 개념 공부를 얼마나 안 한 거야. 맞죠?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돼서 정상 우주론이 꺼져 당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가 뭔데? 우주 배경 복사의 과학적 의미가 뭔데? 우주 온도가 점점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 우주론에서 우주 온도가 어때요?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는 온도가 떨어졌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헛소리, 빅뱅 우주론은 맞고. 자, 이거 중요하죠. 니온도 중요하고 디귿은 별표 3개 쳐야 되는데 정상이든 빅뱅이든 허블 법칙은 다 성립합니다. V는 HR 다 성립해요. 왜냐면은 과학사적으로 허블 아저씨가 먼저고 그 다음에 허블 아저씨 죽은 다음에 정상이냐 빅뱅이냐가 나왔으니까. 12번 갈게요. 팽창 우주 모형 AB인데요. 이 진한 거는 뭘까요? 파란색. 이제 급팽창. 그 다음에 빨간색 요거는 뭘까요? 빅뱅. 빅뱅 우주론에 3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뭐죠? 자기 올금 문제, 평탄선, 지편선 문제. 뭔지는 개념 공부 똑바로 하셔야 되고, 여기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아셔야 좋은데, 그쵸? 10의 마이너스 35승 초 정도인데 뭐 이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되고 이 정도만 기억해요. 1초보다도 매우 작다. 매우 작다. 이거 꼭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A에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기억.
기억 제대로 푸나 보자. A에서 헷갈리니까 제가 지워드릴게요. 파란색 그래프에서 물질의 밀도분의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기억 시기가 크냐, 한마디로 예전이 더 크냐 물어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릴까? 그러면 헷갈리면, 그렇지, 헷갈리면 하나씩 보세요. 물질 밀도는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잠깐만. 암흑에너지 밀도는 일정하죠. 아까 이 그래프에서 Y축이 밀도예요. 물질은 떨어지잖아. 암흑에너지는 일정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값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되죠. 그래서 현재가 더 크기 때문에 기억 시기는 작은 겁니다. 알겠죠? 네,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B는 평탄하게 관측하는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그거 설명 못하는 거. 그렇죠? 그 답은 당연히 디귿인데. 3대1 관측은 어디서 설명할 수 있죠? 빅뱅 우주론 뿐만 아니라 급팽창도 가능합니다. 얘가 설명 못했던 건 누구죠? 정상우주론이 설명 못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13번. 이거 진짜 어렵지 않아. 이거 진짜 저도 고등학교 때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근데 대학교 와서 공부해보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문제가 너무 쉬워요. 두 가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들 나왔을 때 정말 쉬워, 정말 쉬워. 자, 이 괴상한 모양에 쫄지 말라고. 한국말로 다 써있잖아, 어차피. 자, 뭐가 물질이에요? M이라고 써있는 게 물질입니다. 매스라서. 여기 물질 이렇게 써. 뭐가 에너지래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죠? 이 삼각형 거꾸로 생긴 놈. 자, 두 가지 작업을 하라고. 지금 직전이니까 저는 개념 건너뛰고 문제 푸는 법만 알려드리는 건데 1번.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1과 비교합니다. 알겠어요? 두 개 더해서 둘 다 1 나와요? 네. 그러면 얘는 다 평탄이고 평탄이에요. 오케이? 이해를 못해도 문제가 풀린다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두 개를 더했어. 이럴 수 있죠. 두 개를 더했더니 어때요? 1보다? 작아요. 이런 뭘까? 열린 우주가 돼요. 예를 들면 더했더니 1보다 커요. 이런 뭐가 나오는 거죠? 닫힌. 오케이? 그냥 문제 푸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 물질과 에너지 밀도를 숫자 대소 비교하는 거예요. 대소 비교. 눈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디가 더 커요? A. 이요. A 보면 1, 0 중에 1이 좀 크죠? 그러니까 물질이 커, 에너지가 커? 물질이 커. 그럼 얘는 뭐 할까? 감속 팽창하는 우주예요. 오케이? B에서 해볼까? 뭐가 더 커요? 에너지 쪽이 더 크죠? 그러면은 가속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아래서도 해볼까? 뭐가 더 커요? 에너지가 더 크네요. 이거는 가속해요. 이거 더 해봐. 물질이 더 크네요. 감속해요. 얘 C, D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A 우주는요 평탄하면서 감속, B 우주는요 평탄하면서 가속, C 우주는요 열리면서 가속, D 우주는 닫히면서 감속. 됐어요? 끝이라고. 문제 풀 때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얹으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주의 크기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얘가 얘가 B. 가속. 왜냐면은 여러분 미적분 이 정도는 할 줄 알죠? 네. 시간에 따른 크기 그래프의 접선은 속도죠. 네. 기울기가 계속 커지는 건 이게 뭘까? 이게 가속이죠.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게 감속이죠. 오케이? 됐지? 그래서 가속하는 우주는 B의 매칭, 감속하는 우주는 A의 매칭. 됐습니까? 예. 풀어봐 이제. 가나 모두 평탄 우주예요? 예. 이 문제를 바꾸면 이 숫자 더하면 둘 다 1이냐라는 질문이랑 똑같다고. 그거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둘 다 더하면 1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는 선지라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가에 해당하는 거 B예요. 아까 매칭했죠? B예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거 좀 체크해 봅시다. 이거 풀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소중하니까. 현재 같은 거리에 있는 은하의 적색 편의는 가가 크냐? 가가 크냐? 별표. 현재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주론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일단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건데, 절대 상상하려고 하거나 이상한 논리적 전개를 하면 안 됩니다. 수식으로 봐야 돼요, 무조건. 이거 봐봐요. 지금 여기서 제가 개념 강의할 때 엄청 강조하는 건데, 평탄하면서 감속하는 우주가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안 되죠. 평탄하면서 가속하는 거 상상이 돼요. 마찬가지로 열린 가속, 닫힌 감속 상상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보다 너무 고차원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 2차원에 사는 쫄라맨한테 3차원 아이스티 돌리는 거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있냐고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우리보다 너무 고차원이라. 그래서 우린 수학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적색편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거리는 수학으로 R, 적색편이는 Z. 그러면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V는 HR은 CZ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R이랑 여러분 미적분 같은 거 할 줄 아는데 이건 너무 쉬운 수식이잖아요. R, Z 얘네들에 관련해서 뭔가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어본 거는 적색 편의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Z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Z에 대해서 R을 낀 채로 정리하면 양쪽에 C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Z는 C분의 HR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래요? 같은 거리일 때 그럼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같은 거리니까 R 날아가고, 광속은 어떤 우주여도 똑같을 거고. 그럼 결국엔 지금 물어보고 있는 뭐래? 적색 편의 Z는 결국엔 H에 비례하는 거라서 이 문제는 허블 상수 비교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가우주와 나우주의 허블 상수 누가 더 큰데라는 질문이 돼요. 자, 여기까지 알려줬다. 다시 해볼게요. 나는 가우주의 허블 상수가 크다 손. 난 나우주의 허블 상수가 크다 손. 눈치 보지 말고. 지금 수능도 아니잖아. 틀려도 된다니까. 난 가우주가 크다 손. 나우주가 크다 손. 정답은 뭐죠? 같다입니다. 왜? 현재 결국 이 문제를 바꾸자고. 현재 가와 나의 허블 상수를 비교해달라는 건데, 허블 상수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쵸? R분의 V잖아. V는 HR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잖아요. 이거 똑같잖아. 현재 가랑 나는 접선 속도가 똑같죠? 그러니까 팽창 속도 똑같죠? 근데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허블 상수도 같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가랑 나랑 같다입니다. 이 정도는 생각할 만한 문제 아닙니까? 괜찮죠? 그래서 13번까지 마무리했고, 제가 나머지 6문제, 7문제는 저 혼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숙제 잘해오세요. 빠위.